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달라져가는 두 사람. 그 원인은 바로 남편입니다. 밖에서는 자신감 넘치고 유능한 남자 강성민 씨. 하지만 혜영 씨에겐 속 터지게 하는 남편인데요. 당신 그렇게 안 하고 굶어 죽어? 그 정도 아니잖아 우리 지금.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잖아. 억대 연봉 벌기 어디 쉬운 줄 알아? 억대 연봉도 싫다는 아내. 100점짜리 남자가 빵점짜리 남편이 된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양복의 바이크. 뭔가 어울리지 않은 조합의 주인공. 마스터 플래너 강성민 씨입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려온 그는 거울을 보며 자기 점검을 하는데요. 고객을 만날 때 단정한 외모는 기본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상담자가 준비해온 자산관리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하는 성민 씨. 여기 사장님, 사장님이 사망하시고 가족들한테 대한 그 보장이 전혀 없는데요, 여기. 사실 나한테 예. 부둥이 딸이 하나 있는데 그게 걱정이 되거든. 애 앞으로 보고 많아 좀 실망을 되고 조금 그럼 사장님, 그 종신보험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얘기만 들어봤지 잘은 그 종신보험이라는 게 또 하나의 부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마스터 플래너 7년 차인 성민 씨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판단력으로 상담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합니다. 자신을 믿고 자산의 운용을 의논하는 고객에게 신뢰로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원칙. 오늘도 흔쾌히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자네 같은 신랑감이 지금 내 딸 추천 좀 하고 싶은데. 아이고 아쉽네요. 제가 결혼만 안 했어도 제가 아주 좋은 신랑감 알아볼게요. 그래요. 자네 같이 강 팀장 같이 예. 좋은 신랑감 있으면 한번 소개 좀 해. 예, 알겠습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예. 고객이 성민 씨의 바이크를 보고 놀랐는데요. 누구보다 안전성을 더 생각할 것 같은 마스터 플래너. 그는 왜 위험한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 걸까요? 제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지하철이랑 거리가 먼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타요. 그래야지 기동성이죠. 예. 고객님한테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눈 비 올 때는 안 타고요. 아이고. 그의 주장대로 신속하고 기동성 있게 성민 씨는 다음 고객을 향해 달려갑니다. 긴 여름해가 기울어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온 성민 씨. 오늘은 2명의 후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좀만 기다려. 나 방에 있으니까 끝내고. 예. 신임 마스터 플래너인 광수 씨와 윤기 씨. 성민 씨가 교육시킬 후배로 직접 뽑았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회사에는 이제 멘토랑 멘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멘티인 거고 이제 선배님께서 이제 멘토인 거예요. 저희 멘토죠. 근데 저를 우리 팀장님이 저를 뽑아주신 거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되게 좋은 선배님이시고 되게 잘하시는 좀 분이시다. 보험망 달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멘티로 뽑아주신 게 되게 저 감사드리죠. 저야. 올해 보호망 강력한 후보로 알고 있고요. 소문은 많이 들어서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익히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멘토할 때도 특별히 뭐 해주시는 게 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내일부터 출근인데 오늘 팀장님이 특별히 호출하셔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강성민 씨. 그는 올해 강력한 보험왕 후보입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밥 먹으러 가자. 예. 테스트하려고 불렀어? 예. 뵐게요. 첫날부터 시험이라는 말에 바짝 긴장하는 새내기들. 그들이 간 곳은 성민 씨가 신입사원 때부터 다녔던 단골 식당입니다. 그런 보험이 뭐라고 생각해? 저는 보험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위기 관리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답이죠. 광수는 살짝 외웠습니다. 진짜 이런 돌발 질문을 할 줄은 몰랐는데 이런 돌발 질문을 하실 줄 알았어요. 미래의 어떤 유사시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삶의 군대 같은 하나의 대비책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교육 시간에 잘 들었네. 너무 많이 하셨어요. 자, 일단 적으로 대답한 것 같아요. 밥부터 먹자고.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인지 밥만 먹는 성민 씨가 당황스러운 두 사람. 보험왕 후보인 만큼 그만의 남다른 가르침을 기대했던 후배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인데요. 정작 성민 씨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말을 듣지 못하고 식당을 나온 윤기 씨와 광수 씨. 그런데 그때 순간 날라온 물세례에 다 적고맙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시원해? 예? 시원해? 내가 생각하는 보험이라 이렇게 우산 같은 거야.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잖아. 그지? 오늘 내가 원하는 답. 그거야. 놀랬잖아요, 선배님. 이거 잘했어요. 아, 이번에 진짜 놀랬어요. 자, 일단 들어가자. 옷 갈아입어야지. 너무 했다. 옷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옷을 어떻게 알아요? 행동으로 정답을 가르쳐준 멘토. 그는 더 큰 감동 깜짝 쇼를 준비해뒀는데요. 후배들이 갈아입을 양복을 미리 사둔 성민 씨. 멘토할 때도 특별하다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강팀장 방법이야. 신청 들어오면 우리 전화를 해주거든. 그럼 우리가 물을 뿌려 그냥. 성민 씨가 새내기 신고식을 이렇게 하는 것에는 감춰진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랑 이 치수는 어떻게 하시나요? 야, 보험을 하려면 준비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아,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쟤네들도 이제 준비라도 철저해. 그 고객들은 안 기다려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준비해갖고 가방에도 뭐 팜플렛이라든지 뭐 계약서라든지 항상 챙기고 다녀. 그것만 잘 기억하고. 이야기가 무르익는데 울리는 핸드폰. 성민 씨가 웬일인지 받지 않고 내려놓는데요. 안 맞아요. 이건 안 받을 수 없잖아. 인기맨이죠, 인기맨 우리 선배님. 자, 우리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앞날을 위하려으리. 선배의 감동적인 신고식으로 바로 의기투합함에 친해진 세 사람. 그들의 의리가 깊어질수록 밤도 깊어갑니다. 새벽 2시가 훌쩍 넘은 시간. 집으로 돌아온 성민 씨. 불 꺼진 거실을 보니 가족들은 다 잠든 듯한데요. 올해로 결혼한 지 7년째인 성민 씨는 아내와 6살 된 딸을 둔 가장입니다. 그런데 아내 혜영 씨 자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나 본데요. 오늘 신입 마스터 클래너들이랑 왜 전화를 안 받아? 교육 중이었어. 지민 연주에 있다 그랬잖아. 맞다. 잘했지, 지민이? 아 맞다라니 잊어버렸어? 지민이 아빠 계속 기다렸어. 아빠 보여준다고 그 옷도 그대로 입고 자. 보러 가야지. 딸의 방으로 가는 성민 씨. 연주복을 입고 자는 지민이의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울컥 듭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언제나처럼 아내에게 혼만 나고 방에서 쫓겨나오는데요. 이럴 땐 후퇴가 최고입니다. 알았어. 미안해. 나 먼저 좀 씻을게. 알았지? 또 순간만 모면하고 가는 남편. 남편이들 이렇게 늦으시나요? 2시쯤? 맨날 이 시간쯤에 들어와요. 일찍 들어오면 12시에도 들어오고. 잘못이나 불만을 말하려고 하면 대충 얼버무리는 성민 씨. 오늘도 혜영 씨는 본론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애하고 처음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빠가 주말에도 없지 평일에도 없지 아빠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얘가. 오늘 아빠랑 약속을 했다고. 이게 어른들하고 약속하는 거하고 애들하고 약속하는 건 개념이 좀 달라요. 애들한테 그렇게 약속하는 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애는 또 얼마나 상처받았겠냐고. 모른다니까요 그런 거를. 이젠 아이와 한 약속마저 어긴 남편한테 혜영 씨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성민 씨 집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5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혜영 씨. 어제 일 때문인지 그녀의 표정이 어두운데요. 그래도 남편 생각하는 마음만은 각별합니다. 남편이 6시도 안 돼도 출근할 때가 많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준비를 해놔야지. 어제 술 먹었잖아요, 이거. 그리고 신랑인데
하루 종일 또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걱정도 되고 신경도 쓰이고 밥은 먹여야지 속이라도 풀어줘야지. 주방에선 아내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해장국에 끓고 있는데 그때 성민 씨가 나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 예, 가능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금방 하겠습니다. 조찬 모임이 좀 자주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먹겠지. 무슨 맨날 아침은 차리는데 오늘도 못 먹고 그냥 가나 보네요. 맨날 밥 하다가 되게 허무해져요. 처음에는 나가서 고생해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나 이러고 되게 걱정했는데 뭐 일 생겼나 보다 이러고 그냥 날아요. 체념도 단련된 혜영 씨. 가스불이 꺼진 북엇국이 그녀의 마음처럼 썰렁하게 식어갑니다. 아내와는 달리 성민 씨의 아침은 정신이 없는데요. 조찬 모임을 마치고 그는 회사에서 하는 특강을 듣기 위해 사무실로 달려갑니다. 첫 번째, 그러면 가지고 계신 보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MDRT가 뭐냐? 네,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요. 전 세계 딱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요, 가장 윤리적인 새 상품이나 트렌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성민 씨. 보험 일을 잘하려면 시류에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칙입니다. 오전 일과로 분주한 사무실. 성민 씨는 조찬 모임에서 받은 명함과 스케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예. 메모를 하는데 좀 부족해서 2개가 필요하더라고요. 벌써 칸마다 일정들로 빽빽히 채워져 있습니다. 바쁜 팀장님이지만 눈길은 계속 신입 후배들에게 가 있는데요. 자기 자리에서 전화기를 들고 열심히 일하는 두 사람. 멘토의 마음에 들게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알았어. 죄송합니다. 결국 광수 씨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화나고 힘든 후배들을 휴게실로 부른 성민 씨. 이럴 때 멘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한테 내가 무슨 뭐 부탁하는 마냥 내가 무슨 뭐 돈 달라는 마냥 약간 좀 그런 장사꾼 취급을 하니까 이게 진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화 풀고. 아 근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선배님. 선배님 이러신 적 없지 않아요? 아니, 진짜 모르실 거예요, 진짜. 왜 몰라 내가. 다 알아. 더 하면 됐지. 못하진 않았어 나도. 강력한 보험왕 후보가 더하면 더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7년 전 성민 씨는 토니 고든 같은 세계 최고의 보험왕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첫 출근 날부터 깨졌는데요. 바쁘게 전화하는 사람들 속에서 뭘 해야 할지 어리둥절하고만 있던 성민 씨. 정확하게 상사의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나? 전화 기다리는데요. 누구 전화? 고객님 전화요. 야, 강성민 씨 벌써 상담할 고객이 있나 보지? 아니요, 없는데요. 아니 그럼 전화를 왜 기다려? 전화가 와야 상담을 해드리죠. 아이고, 강성민 씨 가만히 있으면 아무한테도 전화가 안 오지. 어릴 때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그 마스터 플랜 하시는 그 정장 입고 전화 받고 그리고 사람들 찾아가고 뭐 이게 뭐 물어보면 뭐 이게 재무 계획인가 그런 거 짜주고 그 모습이 전화만 받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마스터 플랜하는 너에 대해서는. 회사에 들어온 지 한 달. 성민 씨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대인관계가 넓었던 그는 지인들에게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했는데요. 그러니까 연락 좀 하자겠어. 몇 년 만에 보는 거냐? 야, 회사에서 되니? 그럼 뭐 마셔야지. 아이스 라떼 한잔 하지 뭐. 아이스 라떼 한 잔만 주세요. 네. 보험회사에 들어갔거든. 근데 정말로 너한테 좋은 상품 있어요. 추천해줘. 야, 나 보험 많이 들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마. 아는데 이거는 정말 너한테 지금 보험 등기 몇 개인지 셀 수도 없다. 이게 그냥 보험이 아니라 너도 다시 오랜만에 만나는데 보험 들려고 연락한 거야? 왜 이래? 우리 섭섭하게 왜 이래? 오히려 내가 더 섭섭하다. 우리 진짜 지금 몇 년 만에 연락하는 건데 그저 지금 보험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데 우리 친구잖아. 그러니까 설명 한 번만 들어봐. 야, 우리 이런 얘기 할 거면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 미안하다. 오직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에만 의존했던 성민 씨. 오랜만이다.
지금 많이 바쁘다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고 더 이상 찾아갈 사람도 전화할 사람도 그에겐 없었습니다. 가까운 뭐 지인들, 친구나 선후배들, 뭐 친척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 얘기를 하기도 전에 뭐 그런 얘기 할 거면 오지 말라라고 뭐 그러는 친구들도 있었고 좀 곰곰이 생각해봤었는데 제가 시작 전부터 좀 잘못돼 있더라고요. 성민 씨가 인맥을 찾아주겠다며 후배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아무 여기서나 내리더니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안경점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전단지 보시고. 여기 영업장이니까 다음에. 알겠습니다, 사장님. 몸이 꼭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절하는 안경점 사장에게 끝까지 전단지를 건네주고 나오는 성민 씨. 신참들은 갑작스러운 선배의 행동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할 사이도 없이 성민 씨는 바로 옆 가게로 갑니다. 읽어보시고. 보험 들었어요. 자, 읽어보시고. 실보험이. 계속해서 거절을 당해도 꿋꿋하게 할 말을 다 하고 나오는 성민 씨. 알겠습니다. 그럼 사장님 요거 전단지는 놓고 갈게요. 거기 제 명함 있으니까 예. 영업장이거든요. 예. 제 이름 강성민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2시간이 넘게 지하철역 근처 상점들을 다 돌아다닌 세 사람이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 멘토를 따라 강행군을 한 신참들은 그 느낌이 남다른데요. 저는 사실 선배님이 오늘 다니기 전까지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영업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문전박대 받으면 기분이 나쁠 만도 한데 되게 대단하시네요. 어디 가서 영업을 특별한 방법 없이 앞으로만 전진. 그는 힘이 빠져있는 후배들에게 가장 힘들었지만 오늘날 강성민이 있게 한 시작점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처음에 일단 지하철 타고 무작정 아무 역이나 내렸어요. 내려서 역 주변에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 문을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가서 일단 사장님한테 인사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거절도 많이 당했고 많이 그랬었는데 일단 발로 뛰니까 100번 중에 한 번은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공하는 횟수가 또 많아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성민 씨 집이 떠들썩합니다. 혜영 씨 어머니가 모처럼 딸 집에 놀러 왔는데요. 사위의 얼굴을 보고 자겠다고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줘봐봐. 어디? 엄마의 눈치를 보며 주방 쪽으로 가는 혜영 씨.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지금. 카톡 확인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 미치겠다 진짜. 안 그래도 엄마가 요즘에 아빠 지민 아빠 안 보인다고 좀 섭섭해하거든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속은 타지만 엄마 앞이라 내색조차 할 수 없는데요. 제발 남편이 오늘만은 조금이라도 빨리 와주기를 속으로 기도하는 혜영 씨. 아내의 마음이 통한 걸까요? 엄마. 장모님 오셨어요? 아유 오래간만이네. 예. 건강하시죠? 강서방이 요새는 바쁜가 봐. 그렇죠. 아유 날씨 덥지? 그런데 엄마 뒤에 숨어 아빠를 피하는 지민이. 지민이조차 오랜만에 보는 아빠라 낯선 모양입니다. 아우 땀나. 맛있다. 아유. 엄마 빨리 어머니 좀 먼저 좀 씻겠습니다. 그래. 잠시 후 모처럼 딸 부부와 마주한 혜영 씨 어머니. 그런데 졸음에 겨운 지민이와 성민 씨까지 분위기가 불안불안합니다. 자넨 지민이 하나를 끝낼 생각인가? 그래도 아들을 하나 봐야지. 뭐라는 거야 엄마? 얘도 나이를 먹는데. 엄마. 응? 조금씩 노산이야. 엄마. 아이고. 그렇게 피곤하면 들어가 자게. 응? 들어가 자. 예, 알겠습니다. 아주 얼굴에 피곤하다고 써 있어. 좀 쉬겠습니다. 쉬십시오. 사양도 한 번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사위를 못마땅한 듯이 보는 장모님.
그런 엄마의 서운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혜영 씨는 더 속이 상합니다. 진짜 답답하다. 아유. 엄마가 신랑 한 2년 만에 본 거예요. 바쁘잖아요, 저희 신랑이. 바쁘다 보니까 엄마 생일 때도 뭐 명절 때도 뭐 집에 안 오고 막 그래요. 선물만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2년 만에 본 거예요. 엄마가 사위 얼굴 보겠다고 직접 집에 찾아온 거예요. 반가운 척이라도 해주면 안 되나? 하품 막 해대면서 막 눈 막 감겨가지고. 엄마 어땠을까? 엄마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딸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보고 간 거잖아요. 그날 새벽 성민 씨가 급하게 방에서 나오는데요. 나 갔다 올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가는 남편. 혜영 씨는 황당한 듯 멍하니 보고만 있는데요. 그녀의 속에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화가 치솟는 듯합니다. 새벽에도 자주 나가세요? 자다가 전화 받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 전화인지 모르겠는데 나오라니까 진짜 번개같이 나가네. 아까 엄마 앞에서 막 조는 거 보셨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품 막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아내의 마음도 모른 채 고객을 향해 달려가는 성민 씨. 마스터 플래너는 모든 것을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3년 전부터 성민 씨의 고객이었던 업소 대표는 그에게 모든 자산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프랜차이즈 사업 때문에 의논차 그를 부른 건데요. 계약서부터 사업 계획서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성민 씨. 여기 호텔이 있어요. 이처럼 보험 설계부터 자산 관리까지 현재 성민 씨는 300명이 넘는 고객을 관리하고 있는 마스터 플래너입니다. 킬것 같거든요. 며칠 후 아내의 연락을 받고 나온 성민 씨. 그런데 혜영 씨는 성민 씨를 남편으로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창업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의견 좀 물으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왜 이래? 저 지금 아내 아니고 고객으로 와 있는 건데요. 작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읽어봐. 읽어보세요. 이렇게. 왜 이러는 건데? 바보라고. 자기 24시간 중에 5시간 정도 집에 있다? 그게 뭐 하는 시간인지 알아? 자기 식구 자는 시간이야. 식구 자기만 해. 밥도 안 먹어. 어? 알아. 미안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이게 부부냐? 아 그럼 창업하면 부부야? 창업만 하면 돼? 창업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자기야. 그래도 창업을 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좀 있을 시간이 더 생기잖아. 같이 일을 하자고. 나도 일하고 싶어. 두 사람의 논쟁은 계속되지만 평행선처럼 팽팽하게 맞서기만 할 뿐인데요. 알았으니까 나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 지금 나하고 진짜 오랜만에. 그때 성민 씨의 전화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아 예 사장님. 집에서 봐. 아 예, 아픕니다.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가버리는 성민 씨. 자신이 왜 창업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전혀 헤아리지 않는 남편. 혜영 씨는 마음이 더 상했습니다. 점점 싫어져요. 부부 같아요? 아 진짜 가족 같지도 않지 않아요? 애가 점점 커가는데 애 커가는 것도 몰라요. 애를 혼자 키워요?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돈 벌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뭐 하려고요? 조금씩 늙어요 이제. 전화해보고 뭐해요? 저기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양복 입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혜영 씨입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면 실내 야구장을 찾는 성민 씨. 배트로 공을 날리다 보면 스트레스도 날아가는데요. 아내의 돌발 행동에 그도 화가 났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해줘야 할 사람이 요즘 들어 불평이 늘어 서운하기까지 합니다. 예 선배님. 아 예. 괜찮습니다 오늘. 예. 그날 밤 대학 선배와 만난 성민 씨. 우울했던 그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나 정말 너한테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아유, 별 말씀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내가 너 도와준다고 보험을 아무 생각 없이 들어놨는데 참나. 야, 그게 나한테는 오히려 맵곱절 불어나가지고 도움이 됐다. 어?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잘하셨어요. 지금 의치. 몇 년 전 성민 씨의 권유로 아내의 암보험을 들었던 선배. 이번에 아내가 자궁암에 걸려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잖아. 다른 형님은 다 잘 계시죠? 좋으신가 봐요. 좋죠. 선배도 아까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와서 뭐 보험 아는 것 같아요. 기분 좋죠. 아내의 눈물부터 선배의 웃음까지 참 긴 하루였던 오늘. 성민 씨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 씨의 집 분위기가 다릅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아침 준비를 하던 혜영 씨가 몇 개의 프랜차이즈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요. 와이프 생각은 좀 해봤어? 아 맞다. 당신 사품 운전해야지 참. 그치? 볼래? 야, 차가 많은데 그랬잖아. 난 지금 이 일이 좋다고. 응? 7년 동안 했잖아. 당신 좋아하는 일. 근데 좀 봐봐.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나는 안 좋아. 당신만 좋은 거잖아. 억대연봉 벌기 어디 쉬운 줄 알아? 자기야 그거 핑계야. 무슨 핑계. 당신 그렇게까지 일 안 해도 우리 먹고 살잖아. 자기 처음에 마스터 플랜 한다 그랬을 때 자기 시간 되게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나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잖아. 그치? 아니, 왜 다른 마스터 플래너들은 다른 가족들하고 그렇게 재밌게 주말에도 막 외식도 나가고 산책도 나가고 그런다는데 왜 당신은 그런 거 못하는 거야? 내가 그 친구들이랑 똑같이 일을 하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아. 아니 근데 그 사람들도 되게 잘 살아. 당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뭐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당신은 당신 좋은 것만 하고 살잖아. 당신 내가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당신한테? 다른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시간을 맞출 수 있어. 당신이 좋아서 타는 거야 그거. 모르겠어? 당신이 좀 생각을 해봐 자기를. 당신은 당신이 좋아서 하는 거라고 그거를. 근데 그거를 우리 가족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핑계대고 있는 거라고. 핑계는 무슨 핑계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마. 오토바이도 내가 마음대로 탈 거고. 결혼 후 처음으로 성민 씨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혜영 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생각 자체가 너무 다른 두 사람. 결론 없이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남편이 저한테 억대 연봉 뭐 그런 얘기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 걸로 뭔가 행복감을 느끼는 여자는 아닌가 봐요. 그게 그건 것 같아. 원래부터 결혼을 할 때 돈을 보고 돈 때문에 결혼을 했고 나 내 남편이 이만큼 돈 벌어다 줘 라고 자랑으로 삼고 사는 일부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도 지금에 되게 만족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여느 때처럼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온 성민 씨는 뭔가 이상합니다. 여보. 자기야. 온 집안에 불은 켜져 있고 아내가 화가 나 대답을 안 하는 걸까요? 방마다 다니며 아내와 딸을 찾아보지만 텅 비어 있는 집.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는 성민 씨. 그런데 벨소리가 방에서 들립니다. 어질러진 방 안에 아내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뭐야? 핸드폰까지 두고 아내와 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여보세요? 아, 예, 장모님. 예, 접니다. 저 혹시 지민 엄마 장모님과 통화하는 성민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걸음에 처갓집으로 달려온 성민 씨. 그를 맞는 장모님의 심기가 좋지 않습니다. 아니 애가 얼마나 아팠으면 지금 119에다 신고해서 실려가. 이 지민이도 봐봐. 응? 애비가 아픈데도 애비한테 안 가잖아. 아빠한테.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아내. 성민 씨는 상황을 알고 난 후 고개를 들 수 없는데요. 애가 얼마나 힘들면 저 지경이 되도록 말이야. 자네가 무관심인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일에 쫓겨 살았던 지난 7년 동안의 결과. 아내도 딸도 자신의 곁에서 멀어지게 한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이 잘못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혜영아, 문 좀 열어주라. 어? 그냥 가. 가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아내의 다친 마음처럼 열리지 않는 문. 성민 씨는 왜 일에 더 매달렸는지 가슴속에 숨겨둔 사연을 꺼냅니다. 20년 전 일남 이녀의 막내로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성민. 그의 앞에 갑작스런 시련이 닥쳤다. 너 빨리 제2병원에 가봐. 왜요? 아빠 쓰러지셨어. 성민의 아버지는 검사 결과 뇌종양 3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말기암 선고받고도 5년씩이나 더 살았어. 사람은 돈이 많았었나 보네. 방사선 치료비, 약값에. 자기 1년 더 살자고 집까지 잡혀 먹으면 한참 공부할 나이 애들은 어떡하겠어. 아버지가 누나들하고 저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어릴 땐 몰랐는데 보험 하나만 있었어도 아버지 그렇게 안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20년간 묻어두었던 가슴속의 한을 아내에게 고백한 성민 씨. 혜영 씨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의 가슴에 성공과 돈이 아닌 아버지를 향한 눈물이 있음을 알게 된 혜영 씨. 그 아픔을 몰라 감싸주지 못한 것이 더 마음 아픈 아내인데요. 그 마음에 기대어 성민 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웁니다.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미안해 자기야. 이제야 마주보는 성민 씨와 혜영 씨.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들이 한순간에 풀어집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가진 착식. 2014년 보홍왕 시상식장. 마스터 플래너라면 누구나 꼭 타고 싶은 영광의 상을 축하하기 위해 홀이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2014년 보홍왕 타이틀을 거머쥔 강성민 씨. 그는 마스터 플래너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7년간을 한결같이 달려온 그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데요. 성민 씨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원동력이 된 사람, 바로 아내 혜영 씨입니다. 사랑해. 어때? 좋아? 아내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민 씨. 혜영 씨는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건지 이 자리에서 더 실감을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쁨도 2배가 된 두 사람에게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자랑스러운 거 반, 그동안 너무 미안했던 거 반,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신랑이 좀 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우리 신랑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랑이 보험왕이 됐으니까 그만큼 미래를 보장해주는 인원수가 되게 많아진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미래를 보장받으니까 지금 사는 게 되게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인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 인생의 마스터 플래너는 했는데 제 인생의 마스터 플래너는 와이프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크 끊으려고요. 와이프가 굉장히 저 바이크 타는 게 싫어하잖아요. 말 잘 듣고 가족들을 위해서 2발로 더
더 열심히 뛰어야겠죠. 보험왕 부상으로 받은 가족여행 출발을. 그런데 또 성민 씨 핸드폰이 방해를 하네요. 안 돼. 안 돼. 아, 줘봐. 고객 전화야. 뭐? 자기 보험왕 돼가지고 휴가 가는 건데 고객 전화를 받아. 가족이 있어 보험왕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성민 씨.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그 소중함을 더욱더 느꼈는데요.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가족에 대한 진짜 사랑이란 자신이 이들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임을 성민 씨는 이제 압니다.